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째 1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7,085명을 기록을 했는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설이 끝나고 나면 설 이후에 확진자가 이러다 10만 명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요일별로 또 주말이나 휴일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좀 차이가 많겠지만은 이제 주 평균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검사 수요가 몰리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국가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수리 모델링을 한 예측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한 2월 첫째 주 중에 한 4만 명 정도, 3만 명, 4만 4천 명 정도 중간값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 10만 명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12만 8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가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아질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모델로는 또 예를 들어서 감염제 생산 지수를 델타의 1.3배, 또 2차 접종의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를 한 50% 정도로 추정한 모델에서는 확진자 수가 그만큼 더 적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델타에 비해서 이제 오미크론의 감염제 생산 지수가 사실은 1.3배보다 더 높게 한 2배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고, 또 2차 접종의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해외 연구를 보면 한 2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이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첫째 주 또 그 다음 주에는 3만 명 내지 4만 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2만 명까지 둘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급격히 늘어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 것 같은데,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관리 한계에 8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설 연휴 그 이후에 관리 의료기관을 늘려서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뭐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재택 치료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마 2월 3일 이후면 좀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에 참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델타 변이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 알려진 것처럼 비교적 경증인 경우가 많고, 또 3차 예방접종을 하신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10분의 1로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수는 많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고위험군만 잘 감별해서 또 초기에 중증으로 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필요한 경우에 고위험군께는 이제 항바이러스 경구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이제 투약하게 되면은 중증화 진행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발생하시는 경증 환자분들을 잘 분류해서 고위험군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잘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2월 3일에 이제 재택 치료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를 해도 혹시 이제 더 많은 이제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검사를 다 못 받아서 양성인데 좀 뒤늦게 발견되시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심해지신 분들 우선으로 PCR 검사를 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된 검사 역량을 고위험군께 먼저, 우선 검사 대상자분께 먼저 배정하는 체계 변환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택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관리를 하면 한 그 의사당 관리를 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중증도가 델타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라고 해도 사실 뭐 환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뭐 호흡곤란이 오거나 저산소증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후송을 하면 너무 늦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증상이 악화되시는 것을 좀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5일 이내에 투약해야 되고,
또 이제 경증이나 중등증의 증상이 있을 때 투여해야 되고 이미 위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 투약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초기에 또 고위험군, 특히 이제 백신을 안 맞으셨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거나 또 기저질환이 동반된 고령의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투약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실제 위중증 환자 수가 줄면서 2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77명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중증도가 낮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 많은 만큼 그 더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 3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진자 증가 폭에 비해서 지금 입원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증 병상의 여유는 아직 충분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2, 3주 후에는 더 많은 환자가 생기게 되고 중등증 병상이 먼저 포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 3주 후가 아니라 3, 4주 후에는 더 많은 환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만으로 중등증 환자를 다 소화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미리 해서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격리가 되고 방역 주의 조치가 가능한 일반 병원에서도 구역을 나눠서 오미크론 의심 환자나 오미크론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태세를 갖춰야 되겠고 물론 의료진도 충분히 3차 예방접종을 하고 적절한 보호장구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국이라든지 해외를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내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유입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건데 스텔스 오미크론, 기존의 오미크론과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아직은 네.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처럼 이제 혹시 더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증화율이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서 더 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유행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BA2라고 불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많지는 않고 또 일부 국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6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위중증가 더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BA2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감염될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3차 접종을 했을 때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와 또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 속도는 조금 좀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백신 효과나 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존 오미크론과 큰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조사와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로운 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서 다음 달 3일부터는 그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일반 검사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은 뒤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정확도보다는 좀 빠르게 가려내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네, 일단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CR 검사를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12시간 내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감염이 되고 나서 잠복기가 되게 짧아져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 양이 높게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PCR 검사하고 이제 하루 기다리나 아니면은 바이러스 양이 높을 때 검사를 하는 경우에 민감도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PCR 검사 수요를 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좀 놓쳐도 되는 젊고 건강한 성인분들 특히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검사 대상자분들께 정확한 검사를 넘겨드리고
또 지금 오미크론의 변이 특성상 또 상기도에서 많이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검사를 안 한다고 해도 코 중간 부분에서 충분한 바이러스 양을 검출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네. 지금 많은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보다 먼저 겪은 곳이 또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을 넘었다가 지금 현재는 또 1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세가 도입됐다고 보고 방역 수준을 조금 낮추긴 했는데 우리도 만약에 오미크론이 좀 우세종이 되고 앞으로 좀 지켜봤을 때 영국처럼 좀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렇게 네.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고 어느 만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네. 되겠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어떤 확산세를 봤을 때 2월 말 3월 초쯤에 이제 정점을 이루고 그때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우리 인구의 한 30% 정도가 되면서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염제 생산 지수가 이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감소되다가 또 감소세가 또 한 달 정도 이어지면서 또 인구의 한 50% 이상이 또 추가적으로 감염되면서 유행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2달 동안 어쨌든 계속 많은 확진자가 나올 네. 가능성이 있겠고 그 중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좀 최대한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접종 3차 접종을 네.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고위험군께 우선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다든지 또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원하셔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주사제도 있으니까 이런 치료제가 적절히 투약될 수 있도록 입원을 잘 시켜드린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제 다른 네.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런 것이 지연되거나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앞으로 한 2달간을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 기간 순간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